네, 늘 오다가 가끔씩 오면은 참 기다려지고 반갑잖아요. 네. 녹화를 하는 저희 마음도 이럴진데 기다리신 분들은 얼마나 반가우실까. 기다리는 분들이 계셨겠죠. 한 명이라도 있었을 네. 겁니다. 예.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네. 네. 왜 웃으세요? 좋아서요. 네, 네.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녹화를 하러 왔는데 네. 저희가 다루는 내용이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만 네. 조금이라도 좀 즐거운 마음에서 그냥 관심이라도 보여주시면 딱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저희가 항상 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가 굉장히 또 반드시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만 네. 쉽지 않은 이야기. 네. 근데 학범 대표님 오래간만에 뵈니까 되게 네. 뭔가 약간 남자다워졌는데? 왜 그러시죠? 그러게요. 지난주 설날에 뭘 많이 먹어서 그런가? 멋있다고 칭찬을 해줘도.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상남자가 돼서 돌아온 이학범 대표와 함께하는 위클리벳. 이번 주는 어떤 주제인가요? 이번 주는 지카 바이러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카 바이러스. 네. 지카 바이러스만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지카 바이러스를 계기로 원헬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원헬스. 네, 원헬스. 저희가 위클리벳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개념인 것 같은데. 네, 저희 위클리벳 1회에 나오신 송래섭 교수님도 원헬스 강조하셨고 그런 얘기를 한 번 더 풀어보려고 합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원헬스 얘기를 하기 전에 지카 바이러스부터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원헬스 얘기부터 해주세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되면 헷갈리네요. 아니에요, 장난이었고. 오래간만에 만나서 반가워서 장난 좀 쳤고요. 알겠습니다. 예. 자, 지카 바이러스 사실 아직은 그 브라질이라는 좀 먼 곳의 이야기라서 와닿지는 않지만 왜 우리가 한 번씩 이런 게 광풍이 좀 몰아칠 때마다 공포감을 느끼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예. 기사에서 이제 종종 보이니까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지카 바이러스 얘기가 뜨문뜨문 나오더라도 자동적으로 클릭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지카 바이러스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발병이 안 되고 있는데 브라질에서는 지금 150만 명이 넘게 감염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아직 원인체도 약간 불분명하고 증상도 약간 불분명한데 어쨌든 임산부가 감염이 되면은 그 신생아한테 소두증을 일으킨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오늘 저희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어떤 증상 이런 게 아니라 이 지카 바이러스가 1947년에 한 원숭이한테 처음 발견됐던 바이러스라는 거죠. 그 우간다에 있는 지카 섬이라는 곳에서 발견이 돼서 지카 숲. 그래서 이게 바이러스 이름이 지카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클리벳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동물과 사람의 질병이 별개가 아니라 동물도 걸리고 사람도 걸리는 인수 공통 전염병이 있잖아요. 근데 지카 바이러스도 바로 인수 공통 전염병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원숭이 얘기는 하셨습니다만 매개체가 모기다라는 그렇죠. 사실에 많은 분들이 조금 당황을 했어요. 네. 예, 뭐 모기는 우리가 여름철에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요즘은 겨울철에도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모기가 전파하는 질병이 인수공통 전염병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모기는 그런 면에서 좀 나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카 바이러스도 이게 인수공통 전염병이라는 게 이제 중요하고 사실 여러분 좀만 생각해 보면 최근에 이런 신종 인수공통 전염병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작년에만 해도 메르스 엄청 발생했죠. 전 세계적으로 몇백 명이 죽고 우리나라에서도 몇십 명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메르스 역시 낙타 얘기에서 뭐 전파됐다, 그런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좀 전으로 가면 2009년에 신종플루. 신종플루도 사실은 처음에는 이름이 신종플루가 아니라 돼지 인플루엔자였거든요. 돼지 독감. 네,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돼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변형이 돼가지고 사람한테까지 감염이 됐고 그게 사망자까지 발생을 시킨 경우였죠. 그리고 그 전에 뭐 사스 같은 경우에도 사양고양.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사람과 동물이 같이 걸리는 전염병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최근 들어 발생 빈도가 더 잦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이 질병들을 접근하는 방식이 뭐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터진 다음에 백신 개발해가지고 접종 맞추고 해서 잘 막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나 터졌을 때 하나 맞고 하나 터졌을 때 하나 맞고 이런 거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종 전염병, 신종 인수공통 전염병들이 많아지는 이 근본 원인이 뭐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대책이나 대책을 세우고 접근해야 되냐 그런 좀 근본적인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오늘 주제를 이걸로 정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를 네.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어떤 예방책이라든지 그렇죠. 검역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짚어보자라고 네. 얘기를 하셨는데 네. 사실 늘 그런 것들이 발병을 하고 발생을 하면은 따라가기 급급하잖아요. 막기 급급하고 제일 먼저 그렇죠. 백신 얘기부터 나오고 네, 그렇죠.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 얘기부터 나오는데 이게 일단 진정이 좀 되고 나면은 근본적인 체계부터 좀 살펴보자라고 뒤로 밀려요. 항상. 밀리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그렇게 미루고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 계속해서 발생이 잦아지고 있고, 뭐 재작년에 에볼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엔 당연히 안 들어왔지만 아프리카에서 10,000명이 넘게 죽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역시 이제 박쥐 통해서 전파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우리가 한중 FTA가 얼마 전에 이제 통과돼서 이제 시행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사람 사망자는 발생시키지 않고 있는데. 중국에서 발생하는 H7N9형이라는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사람한테 벌써 수십 명, 수백 명이 죽었어요. 근데 이제 중국이랑 우리가 교류가 늘어나면 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안 들어올 거냐? 이건 보장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병이 안 발생한다고 해서 대책을 뒤로 미룰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큰 일들이 자꾸 벌어지기 때문에 빨리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뭐 모기도 비행기를 타고 온다고 얘기를 하듯이 그렇죠. 네. 예, 또 사람들이 안 가는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어떤 지역적인 경계가 의미가 없어지고 네. 뭐 계절적인 경계는 더더욱 의미가 없어지는 그렇죠.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종합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할 것이냐. 네. 저희가 늘 얘기합니다만 이제 여기서 사실 수의사 선생님들의 역할은 네. 무엇이고 네. 수의계는 어느 정도 대책을 세우고 있고 음.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또 고민해봐야 될,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새로 발생하는 신종 이 전염병들이 대부분 인수공통 전염병이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OIE 세계 동물보건기구에서 어떻게 발표했냐면 최근 20년간 발생한 신종 감염병, 사람이 걸리는 감염병 중에 70% 이상이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새롭게 이렇게 큰 재앙을 일으키는 재난형 전염병들이 사람만 걸리는 게 아니라 동물과 사람이 같이 걸리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종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울 때 이 수의사라는 전문가가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신종플루 얘기 잠깐 드렸지만 돼지 인플루엔자가 변형돼서 신종플루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돼지라는 동물이 사람이랑 되게 비슷한 면이 많아요. 그래서 왜 네.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네. 해부하는 장면 돼지 실험 돼지로 많이 많이 하잖아요.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종간 장기 이식 같은 거 연구도 지금 돼지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돼지 독감, 그러니까 신종 인플루엔자도 어떻게 된 거냐면 조류 인플루엔자가 돼지에 감염이 돼서 그러니까 돼지가 믹싱백슬이라는 표현을 써요. 수의사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믹싱백슬.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렇게 막 썩는 나는 거죠. 뭐라 표현해야 되지? 믹싱백슬. 혼합통? 뭐 이런 역할을 하는데 뭐냐면 조류 인플루엔자가 다이렉트로 사람한테 감염되는 거 아닌데 돼지한테 감염이 됐는데 돼지는 조류의 그 수용체도 갖고 있고 사람의 수용체도 갖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변형이 되면서 이게 사람한테 한 번 더 퍼지는 이런 역할을 많이 해요. 돼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이 동물에서 사람으로 오는 그 동물과 사람이 같이 걸리는 이 인수공통 전염병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거고 어떤 전염병의 근본 대책을 세울 때 하나하나만 단계적으로 세우는 게 하나하나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동물과 사람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대책을 세워야겠죠. 다시 말해서 저희가 이제 통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통섭?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학문과 학문 간의 연계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네. 통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질병을 이야기할 때도 사람 질병 따로, 지금까지는 동물 질병 따로, 그래서 대책 다 따로 나오고 네. 그리고 뭐 어떤 바이러스가 창궐했다 그러면 얘가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지 동물한테 영향을 미치는지 딱 구분해가지고 요거는 사람 거, 요건 동물 거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대책이 따로따로 들어갔다면 지금은 얼마든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의미군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전문가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분야의 전문 지식만으로는 환경적 요인, 생태적 요인,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신종 전염병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위기 의식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분야를 넘나드는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니냐. 스스로 그런 위협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원헬스 개념이 뜨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 원헬스 네. 개념 지금 이제 뜬다라고 표현을 네. 하셨는데 그러면 수의계에서는 먼저 이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고 네. 거기에 이제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 분야를 또 수의계에서만 할 수가 없는 네. 게 이제 인이들하고도 같이 그렇죠. 교류가 돼야 되는 그렇죠. 거고 네. 이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원헬스라는 개념이 동물의 건강, 사람의 건강, 그리고 환경 문제가 서로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 동물, 환경이 이제 하나다. 그래서 원헬스라는 개념을 쓰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헬스적 관점을 가지려면 동물의 전문가인 수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고 네. 인간의 전문가인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고 환경 전문가인 환경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이제 이 개념이 시작하는 단계고 뭐 학회나 이런 연구도 되게 이제 초기 단계인데 미국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의사, 수의사, 여러 가지 환경단체에다가 정부 기관들, 농림부, 환경부, 뭐 질병관리본부 이런 분들이 모여서 원헬스 위원회를 만들고 기구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어떤 질병이 새로운 신종 질병이 터졌을 때 마치 떼모를 비교하면은 구멍이 하나 뚫리면 이제 손가락으로 막고 구멍 뚫리면 또 손가락으로 막다 보면은 지금 그러고 있는 단계인데 그러다 보면 손가락으로 막을 수 없는 더 큰 구멍이 뚫린다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는 댐이 무너질 거기 때문에 원헬스 개념에서 댐을 더 튼튼하게 세워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국제기구 OIE 세계동물보건기구 또 세계보건기구 WHO 또 UN 산하기구의 세계 식량기구라고 FAO라고 있거든요. 그 기구들이 모여서 또 원헬스 회의를 열고 위원회를 갖고 있고 정기적인 세미나를 열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네. 일어나고 있고 저는 더 중요한 게 사실 네. 앞으로 또 이제 수의계 또는 네. 뭐 인의계 뭐 이런 데로서 활동할 우리 지금 교육받는 학생들은 과연 그 관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지 네. 어때요? 교육 현장은? 교육 현장은 일단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2010년에 졸업했는데 그때는 이 공중보건학 시간에 이런 게 살짝 배우긴 배웠는데 원헬스라는 말은 사실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졸업할 때까지. 그래서 국내에서 원헬스 포럼이 열린 것도 2013년인가 14년인가 그래가지고 얼마 안 됐네요. 정말 얼마 안 된 거죠. 근데 아마 요즘에 배우는 학생들은 이 개념을 많이 배우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배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수의대 학생을 오늘도 모셨습니다. 아니 데일리벳에 드디어 남자 실습생이 왔어. 늘 그 예쁜 여대생들만 오다가 비스트 이기광 닮은 네. 잘생긴. 아니 그러니까 오늘 처음으로 남자 학생 데려왔다고 지금 약간 업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도 녹화 안 왔는데 왔어. 그러니까, 소문 듣고 온 거죠. 정말 네. 진짜. 아 비주얼 최고입니다. 잘했어 오늘 완전. 네. 질문해 주세요. 두 분이 말씀 나누세요. 본인 소개를 먼저 좀 해주세요. 네, 그냥 말씀드리면 되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본과 4학년 정민규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좋대. 나 지금 광대가 올라간 게 안 돼요. 원헬스 개념 혹시 학교에서 들어본 적 있어요? 사실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저희 학교에서 배우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원헬스에 대해서는 많이 접하고 있어요. 사실 또 동물 그다음에 수의사 사회라는 수업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수업들을 통해서 이제 원헬스에 대해서 좀 깊이 배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특강 같은 형식으로도 원헬스에 대해서 자주 접했습니다, 사실. 그러면은 이렇게 어떤 뭐 지카 바이러스라든지 또는 메르스라든지 이런 일들이 터졌을 때 주로 언론 매체에서 다루거나 또는 중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인이들이잖아요. 네네.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수익의 목소리가 좀 덜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이제 저희도 이제 인수공통 전염병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학생들도 많고 또 역학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 있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점점 더 이제 대두됨에 따라서 수의사의 역할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사실 이제 수업적인 측면에서 학교 측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학생 입장으로서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뭐 학문 간의 융합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지금 원헬스의 개념도 뭐 동물, 사람, 환경 뭐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잖아요. 사실 네. 수의학에서 배우는 것도 뭐 공중보건, 환경위생, 그다음 뭐 전염병학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학문들이 이제 따로 뭐
그 전문 분야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이제 뭔가 또 원헬스의 개념을 하나의 뭐 챕터 과정으로 빼가지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다루는 것도 상당히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으로써 더 학생들도 이제 관심이 높아질 거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아, 말 너무 말도 잘하네. 너무 잘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약간 덧붙이자면은 원헬스를 별도로 빼가지고 별도로 좀 더 집중적으로 가르치면 더 좋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진짜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수의사분들도 원헬스 개념을 처음 접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원헬스 하면 인수공통 전염병 이렇게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개가 이제 똑같다고 볼 수 없고 큰 원헬스 개념 중에 인수공통 전염병은 일부 분야고 그렇죠. 네, 그리고 공중보건학에서 다뤄야 될 분야기도 하지만 정말로 별도로 빼가지고 원헬스만을 좀 다뤄서 이거는 좀 융합적으로 의사랑 환경 전문가랑 융합적으로 같이 가는 쪽으로 연구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한국수의과대학 협회 그 전국 수의대 학장님들 모임에서 한국의 수의사상 그러니까 한국의 수의학 교육 역량이 어느 쪽에 집중해야 되냐 해가지고 핵심 역량을 5개 뽑았는데 두 번째로 원헬스 전문성을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수의학 교육이 점점 원헬스에 집중하는 쪽으로는 가긴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네. 그런 노력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저는 사실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이 모든 분야가 뚝뚝뚝뚝 떨어져서 저희가 그럴 수 뭔가를 없죠. 파악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수의계가 세상을 바라보고 동물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약간 원헬스적인 시선이 돼야 될 네.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신 우리 일반인 분들 입장에서도 이제 무언가를 바라볼 때 어떤 상황을 접하실 때 조금 그런 시선에서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사실 만약에 지카 바이러스가 소두증을 유발한다라는 얘기까지 없었다면 그러니까 소두증과 지카 바이러스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다라고 지금 의심 단계인데 사실 그 얘기가 나온 이유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물들이 어떤 바이러스에 단체로 감염이 됐다 이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꼭 사람한테 어떤 그렇죠. 영향을 끼쳐야지만 관심을 기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오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동물과 사람의 질병 사이에 인터페이스가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같이 걸린다고 오늘 보면 영어 돼요. 많이 한다. 네,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종 전염병의 70% 이상이 이수공통 전염병이고 그 정도로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 질병, 동물 질병 나눠서 생각하는 건 이제 되게 단순한 생각이에요. 근데 수의사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많은 전문가들도 원헬스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부는 아직까지 중요성을 모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수의사라는 게 학교 다닐 때 뭐 기본적인 동물의 생리부터 병의 발병 기전부터 또 어떤 약을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배우고 실습을 하고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종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대처 능력이 굉장히 많은 전문가라는 거죠. 게다가 동물의 종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떤 전염병이 이 종의 동물에만 감염되고 저 종의 동물에만 감염됐을 때 그 특정 동물 종에 대한 정보도 수의사만큼 전문가가 없거든요, 사실은. 사실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수공통 전염병이 많이 발병하고 신종 감염병이 발생할수록 수의사 역할이 점점 중요해져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왜 작년에 위클립에 처음 네. 시작하면서 제가 가장 놀랐던 게 생각보다 우리 수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검역 체계라든지 또는 예방 체계 요 속에 포함된 선생님들이 너무 드물어서 그렇죠. 제가 거기서 놀랬고 전혀 왜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못 느낄까 이런 것도 저희가 문제점으로 여러 번 네, 꼽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나요? 뭐 변화 없어요? 달라진 거 그러니까 없어요? 작년에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정부에서 이런 감염병이나 역학의 중요성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질병관리본부를 격상시켰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의사 출신으로 뽑았고 그러면서 매년 역학조사관을 20명 이상 선발하겠다. 그래서 이걸 강화하겠다. 그런데 거기에 원래 수의사는 법적으로 역학조사관이 안 들어갔었는데 법을 개정해서 수의사도 역학조사관이 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해서 실제 작년 12월에 역학조사관 모집 공고를 냈는데 네. 냈는데 이제 임기제 공무원 가나다급으로 해가지고 냈어요. 그러니까 정규직은 없고 임기제로 역학조사관을 뽑는데 가급이 제일 중요한 거, 나급, 다급 이렇게 다급은 제일 안 중요한 역할을 맡는 건데 그중에 수의사가 지원 가능한 분야는 다급 임기제 공무원. 그것도 모집 인원은 5명. 그러니까 아직은 중요하다고 느끼긴 느끼지만 이거를 수의사를 적극적으로 등용하거나 배치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다를 그 지원할 수 있는 직업군을 이제 제한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제안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의사 같은 경우는 다 지원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인데 수의사는 왜 다 가군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중요하고 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정부는 이 중요성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냥 저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인 제 입장에서 얼핏 생각해봐도 이제 이 부분을 강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뭐 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렇게 각 분야에 한 무더기를 일단 딱 모아가지고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렇죠. 예, 한 테이블에 앉힐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죠. 다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 위에서 결정이 나서 그렇죠. 떨어지면은 이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지적을 하신 게 외국 선진국들이랑 국제기구에서 하는 것처럼 원래는 보건복지부 아래 원헬스 기구, 원헬스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각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원인에 대해 토론하고 앞으로 국가 이 정부 정책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논의하는 이런 기구가 먼저 좀 설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안 네. 되는 거예요? 한마디 하시죠. 왜 안 될까? 네. 아니 나 정말 수의사들 들고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천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말이에요. 예. 네, 수의사 선생님들 네. 한번 모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아니 이게 되게 답답한 게 뭐냐면은 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정부의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저희는 뭐 모르기 때문에 네. 알아서 잘 했겠거니 믿거니 할 수밖에 음, 없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은 믿거니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이미 그 필요성을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느끼고 있어서 필요성을 계속 어필을 하는데 정작 그 부분을 수용을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정부 측에서. 그러니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거기서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이 우려되는 신종 전염병으로 18종의 전염병을 새로 규정을 했거든요. 18개나 있어요? 새로? 네, 4종만. 4군 감염병만. 근데 그게 모두 다 인수공통 전염병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 국가 질병 방역 체계에서 수의사가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동물이 빠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중요성을 좀 더 정부가 인식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제가 그러면 이렇게 네.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작 그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 수의사들 중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전문적인 역할을 해줄 사람이 드물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제가 같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수의학 교육에서도 원헬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제 교육을 점점 많이 할 테니까 젊은 수의사 분들이나 수의대 학생들이 특히 이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사실 기초학문이거든요 일종의. 근데 대부분 임상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물론 당신도 어때요? 관심 있어요? 저는 관심 많습니다. 저는 기초 분야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오, 잘 데려왔어 오늘. 완전 자주 왔으면 좋겠다. 여학생이 왔어도 이렇게 질문을 많이 했을까 제가 궁금하긴 한데 네, 어쨌든 당신이 여학생을 보는 것과 제가 남학생을 보는 게 같은 거죠. 무슨 소리예요? 네, 이제야 말할 수 있다. 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예. 근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수의사들이랑 수의대 학생들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진짜 정부에서 그 중요성을 느끼고 판을 벌려놨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뛰어들 수의사가 없다? 이것도 애매해지는 그거 거거든요. 진짜 문제.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후배 수의사분들한테 수의대 학생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분야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위험한 얘기일 수 있지만 임상보다 국가 전체로 봤을 때 훨씬 중요한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의미 있는 일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은 네. 이제 수의대생들 입장에서는 학생들 지금 공부하는 양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교실에 딱 모아놓고 선생님들만 바꿔가면서 교수님들만 바꿔가면서 들어오는 시스템 네. 내에서 네. 외부에서 이렇게 주입시켜 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해외의 경우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사실 외국에서 이미 원헬스 개념이 그렇게 공고해지고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우리는 그 정보를 전혀 모른다는 거죠. 음. 그러면은 이 분들한테 사실 그 정보를 정말 많이 생생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역할은 언론이 하셔야 되거든요. 네.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이제 그 원헬스라는 개념 차원에서 이제 인수 공통 전염병이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 그래서 정부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 네. 그리고 더불어서 수의계도 같이 조금 달라져야 된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저는 무엇보다 위클리벳이 우리가 처음 시작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우리끼리만 알고 있고 전문가들만 하던 고민을 일반인들한테 좀 털어놓자. 그러면서 왜 우리끼리 꼼짝꼼짝 해보니까 잘 안 되는 부분들을 사실 일반인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요구를 하기 시작하면은 변화가 바뀌겠지. 훨씬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위클리벳을 항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늘 관심 가질 게 참 많아져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 관련해서 기사가 뜰 때 조금 더 그런 차원에서 그 기사를 분석을 해보신다면은 좀 다른 부분들이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요. 저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흔히 그 기사 하나를 보고 야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소두증 뭐 이런 얘기 그냥 이렇게 가십거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가지고 인수공통 질병이 늘어난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인간들이 사실 동물들이 사는 서식지를 계속 침범해 들어가고 있다는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살고 있는 곳이 점점 사람들이 확장되다 보니까 동물들만 살던 곳에서 사람도 같이 살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래서 동물들에서 다시 인간으로 질병이 옮겨오고 이 상황을 멈출 수가 없는 게 현실이라면 어떻게 그들과 좀 더 아름다운 공존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인간의 몫이 아닌가 그 고민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인수공통 전염병이 점점 늘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생태계 파괴, 그다음에 동물 복지를 고려하지 않는 뭐 축산 환경 같은 거, 공장식 축산 이런 게 분명히 원인이거든요. 이걸 뭐 100%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뭐 바이러스가 변형되고 하니까 분명히 이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문하나님 말씀하신 부분을 사람들이 꼭 우리 인간들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채식주의자로서 살짝 바람이 있다면 네, 네. 고기 조금만 죽여주시면 네. 동물 복지 축산물을 이용을 하시는 방법도 있겠죠. 네. 예. 자, 위클리벳 황당무계 오늘은요 인수공통 질병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원헬스적인 개념에서 세상을 좀 바라보자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뭐 더 하신 말씀 없으시죠?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